이 시각 국회에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 가족의 라임 펀드 의혹과 관련해서 증인과 참고인들이 대거 출석하면서 오늘은 라임 공방에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김부겸 후보자도 오늘은 적극적인 반박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청문회 관련 소식을 신혜연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네, 김부겸 총리 후보자 청문회 이틀차입니다. 첫날인 어제는 김 후보자가 몸을 바짝 낮추는 수비 전략을 폈죠. 시작부터 부끄럽다, 사과한다는 자성 발언이 줄이었습니다. 총리 후보자로서 부끄럽게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본격적으로 본인과 본인 가족이 얽힌 의혹이 제기되자 김 후보가 공격 태세로 전환했는데요. 청문회 첫 번째 키워드는 라임입니다. 따님의 가족이 가입한 테티스 11호, 이것은 일반인들이 가입한 테티스 6호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근데 이거는 매일 환매를 할 수 있어요. 환매 수수료는 아예 없습니다. 법인이 하나 있는데 이 법인은 라임 전 부사장인 이종필이 세운 자회사입니다. 후보자 자녀를 위해 이종필 부사장이 만들어준 펀드예요. 그런데 저도 답변할 시간을 주셔야죠. 오늘 그러니까 지금까지 의혹만 제기해놓고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추가 질의 때 질문을 하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 후보자의 목소리가 슬슬 높아지기 시작한 대목입니다. 국민의힘은 라임 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테티스 11호가 김 후보자 차녀의 가족을 위한 맞춤형 설계펀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펀드에 가입한 사람은 총 6명인데 이 중에 4명이 김 후보자 차녀 가족이었죠. 부부와 손자, 손녀가 각각 3억 원씩 총 12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다른 펀드와 달리 환매 수수료가 없고 판매 신청 후 나흘 만에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건 특혜라는 주장입니다. 이거는 후보자님하고 상관은 없다 치더라도 사위나 이 딸 가족한테는 어마어마한 특혜를 준 것은 분명해 보이죠. 차녀가 결혼을 했는데 경제활동에 대해서 일일이 보고합니까? 지금 벌써 결혼한 지가 2014년인데 같은 라임 펀드 가입자들하고 똑같은 피해자죠. 그렇죠. 의원님, 앞으로 제가 지금 비호선 받으려고 있는 거 아닙니다. 후보자님 아무리 후보자인데 이게 뭡니까? 진정하세요. 아무리 네. 왜 후보자님이 화를 내고 그러세요? 지금 비호선이면 됩니까? 아니 질문이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하룻밤 지나 오늘 이틀차 청문회에서 곧장 2차전이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밤새 사위에게 좀 물어봤느냐 슬슬 시동을 거는데요. 어제 저녁에 청문회 끝나고 사위분한테 라임 펀드 가입 경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상의해 보셨습니까? 캥기는 게 있거나 이런 것 같으면 뭐 저는 내용이라도 알아보려고 하겠지만 쭉 오늘 뭐 오후에 신문을 하시고 나중에 필요하면 뭐 다른 자료를 보십시오. 오늘 뭐 전문가도 나오신다니까. 오늘 나온다던 전문가, 라임펀드 판매의 핵심 인물인 대신증권의 센터장입니다. 오후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을 했죠. 민주당은 센터장과 김 후보자 간에 개인적인 인연은 없고 또 김 후보자 가족 역시 라임 사태로 손실을 본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김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반면에 역시 증인으로 참석한 라임 피해자 대책위원회 측은 2천억 원의 피해를 입히고 대담한 사기 행각을 벌이면서 그 뒤로는 이런 펀드를 팔았느냐, 피해자들은 단 한 명도 이 테티스 펀드 가입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울먹였습니다. 이 가족이 뭐 매일 환매를 해서 수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환매를 한 적은 있습니까? 환매 신청은 했는데 그때 환매 중단이 되었습니다. 현재 손실 중이고 손해를 본 피해자들이죠? 예, 맞습니다. 김부겸 후보 사위 가족도 피해자로서 참여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은 그래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직은 가입이 안 돼 계신가요? 투자자 입장에서 테티스 11호 같은 펀드가 있다면 투자하시겠습니까? 그럴 제안 자체가 저희 일반인들에게는 안 올 것 같습니다. 이게- 상상을 할 수 없는 펀드입니다. 피해자들이 사실 테티스 11호를 알게 됐을 때 진짜 경악을 했습니다. 어떻게 피해자들한테는 2천억 피해를 입히고 정말 금융사라고 볼 수 없는 사기 집단 같은 대담한 사기 행각을 벌이면서 그 뒤로는 이런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팔 수가 있습니까? 네, 청문회 두 번째 키워드는요, 문심 대 민심입니다. 김 후보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또 민주당 열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 검수 완박으로 상징되는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 발언 이어갔습니다. 대통령께서 마음의 빚을 졌다라고
그 표현하신 부분이 그게 이제 적절치 못했다라는 거고요. 저는 하여튼 이거는 저는 뭐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민주주의적인 그런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검찰의 어떻게 보면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하는데 후보자님 동의하십니까? 아마 당이 그런 입장을 정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일부 의원님들이 개인 의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진보 진영 인사들이 펴낸 조국 흑서의 저자 중 한 사람이죠. 김경률 경제민주주의 21 공동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 회계사이자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출신이죠. 시민단체가 조국 사태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참여연대를 탈퇴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청문회에선 이 조국 사태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을 둘러싼 날선 공방 벌어졌습니다. 조국 전 장관 부인이 1심 판결에서 11개 혐의가 유죄가 나왔는데 그중에 하나가 WFM 주식이에요. 근데 이 테티스하고 똑같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거나 펀드에 가입하는 이런 부분이 공통점이에요. 조국 전 장관께서 말씀하신 이제 블라인드 펀드라고 하는 것은 뭐 세계 어디에도 없는 족보에도 없는 그런 실체였던 거죠. 결국은 이제 김부겸 후보께서 딸의 일이다, 사위의 일이다 이런 것들도 과연 액면 그대로 언설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약간 의문이 듭니다. 자, 그러고 보니 최근 들어서 이 조국 전 장관이 소환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총리 청문회도 그렇고 민주당 원내대표, 당대표 선거에서도 그랬고요. 자, 내로남불 정권이라는 비판, 또 4.7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 모두 이 조 전 장관 사태가 시발점이었다는 문제의식 때문일 겁니다. 어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의 청년 간담회에서는 코로나만 아니었어도 촛불을 들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하다못해 방에 인턴 비서라도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허위 인턴, 허위 표창장으로 대학을 가는 사람이 있는지 말입니다. 조국 사건, 능력, 그리고 박원순, 도건호전, 서울, 부산 시장까지입니다. 만약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계속 풀집회 대상이 이번 정권이 된 시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곧 본인이 직접 등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결자 해지, 당사자인 조국 전 장관부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라는 한 언론인의 발언을 인용한 뒤에 장문의 글을 덧붙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장관 임명 당시 했던 3차례의 사과 발언을 그대로 옮겨왔는데요.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청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아이가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혜택을 입었던 점 반성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자, 이어서 조 전 장관은 위와 같은 취지로 다시 한번 사과한다.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정무적, 도의적 책임을 무제한으로 지겠다. 회초리를 더 맞겠다라는 한 문장을 새로 덧붙였습니다. 이미 사과했지만 또 하겠다. 자세를 낮추겠다는 겁니다. 자, 곧장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재등판합니다. 어디서 약을 팔아 무슨 한편의 영화대사 같기도 하고요. 합법이라고 해도 반성한다라는 조 전 장관의 사과문 일부를 인용하면서 다 불법이었건을 이걸 사과라고 하다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민주당 사람들 아직 정신 못 차렸다라는 말과 함께요. 자, 다시 청문회로 돌아갑니다. 오늘 마지막 키워드는 대선입니다. 김부겸 후보자는 민주당의 대선 잠룡으로 꼽혀왔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총리가 내 마지막 공직이다라고 했는데요. 나이도 있고 정치권에 들어온 지 30년이 넘었다면서 마지막 공직이라고 생각하고 일할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작년에 국회의원 선거 또 당대표 선거를 거치면서 제 스스로가 정치해왔던 내용 등등으로 보았을 때 제가 지금의 시대를 감당할 수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스스로가 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총리 청문회가 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열띤 질의가 오가는 중인데요. 들어가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김부겸 청문회 이틀째, 라임 공방, 조국 흑서 저자 증언대.